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지학사 교과서로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의문의 변동,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자음과 모음의 체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선생님이 함께 의문의 변동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문 변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지학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 기본으로 갈 거고요.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EBS 교재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EBS 교재에서 몇 가지 좀 첨가해서, 가령 예를 들면 이 교과서, 지학사 교과서에는 교체 된소리 대기가 없어요. 근데 된소리 대기는 기본이기 때문에 정리 같이 할 거고, 탈락에도 동일 모음 탈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정리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보도록 하죠. 자, 의문의 변동입니다.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일단 네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의문의 변동이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의문이 어떤 자리에 놓이냐에 따라서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변화하거나, 혹은 의문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의문이 뭔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의문이 생기는 것. 자, 그래서 바뀐다라는 건 교체라고 하는 거고요. 둘이 만나서 하나로 줄어드는 건 축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가 없어져 버려? 그건 탈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가 하나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와 하나가 만나는데 새롭게 하나가 생기는 걸 우리가 첨가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헷갈려갖고. 그래서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그 네 가지 속에 개별적인 의문 변동 현상들이 들어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교체 안에 음절의 끝소리, 국의 음화, 그 다음에 경음화라고 하는 된소리 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탈락에는 으탈락, 리을탈락, 히읗탈락, 이런 것들, 혹은 자음군 단수나 개별적인 사항들이 있으니까 일단 큰 틀은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을 기본으로 둔 상태에서 각각에 들어가는 의문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지학사 교과서 56페이지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의문은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자, 중요한 건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놓이는 환경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치읓의 경우 차는 그냥 차로 발음하겠죠. 특별한 게 없네요. 모음 앞에 차 있으면 차 끝나는 건데, 여기 보면 꽃이란 단어는 밑에 쌍기역과 오와 치읓이 있어요. 근데 치읓이 발음하니까 디귿으로 바뀌잖아요. 왜 바뀌었지? 그 바뀌는 게 바로 우리가 의문 변동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문이 어느 자리에 놓이냐에 따라서 다른 의문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문 변동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전화 끝. 다음 두 번째, 의문 변동의 사례가 뭐가 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요거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지금부터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방에 정리하는 의문의 변동. 짜라란. 오케이. 일단 요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담아두시면 됩니다. 자, 교체에 뭐가 있니? 음절의 끝소리, 비음화, 유음화. 우리 책에서는 이제 자음동화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비음화, 유음화, 그 다음에 모음동화, 그 다음에 국의음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가 있는 거고요. 첨가는 기본적으로 니은 첨가만 생각하셔도 돼요. 니은 첨가 하나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다음 탈락에는 자음군 단수나 리을 탈락, 히읗 탈락, 그다음 으 탈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축약에는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끝. 다 했어요. 여기서 끝내도 돼요.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면 각각의 세부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56페이지에 교체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채워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교체.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동화. 자, 방금 얘기했지만 자음동화는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음동화. 자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국의음화. 아하. 자음과 자음 사이니까 자음동화, 모음과 모음 사이니까 모음동화, 자음과 모음이 함께 일어나는 것들은 국의음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구나. 쉽네요. 자, 다가서기 보도록 하죠.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 발음과 표기가 어떻게 다른지. 자, 이건 어떻게 발음하죠? 박, 그죠? 얘는요? 갓. 얘는 뭐죠? 나. 얘는 뭐죠? 옷. 다음에 얘는 뭐죠?
부, 억. 얘는 뭐죠? 솥. 얘는 뭐죠? 무, 릅이라고 발음하죠. 그죠? 자, 달라진 게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이네. 근데 쌍기역과 키읔이라고 하는 다른 것들이 변했는데 기역으로 변했잖아. 여기 보니까 시옷과 지읒과 치읓인데 싹 다 디귿으로 변했잖아. 아, 그럼 뭔가 발음할 수 있는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있나 보다. 얘도 디귿으로 변했잖아. 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네요. 음절의 끝에, 즉 음절의 끝소리는 우리가 보통 발음을 얘기하는, 그 받침을 얘기하는 건데 받침에 올 수 있는 몇 가지 정해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먹는다라는 게 어떻게 쓴 거냐면 먹는다라고 발음하게 되는 건데 먹는다. 그러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잖아.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발음하면 권력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발음하잖아.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 해돋이는 해, 도, 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디귿이라는 게 모음 이를 만났더니 지읒으로 변했네?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변했으니까 자음동아. 여기는 지금 보니까 똑같네. 자음, 자음 만나서 변했네. 근데 니은이 리을 변했으니까 얘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유마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디귿이 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읒 되는 현상 많이 배웠을 거예요. 디귿, 티읒이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읒,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건 예시로 본 거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들을 뒤에 가서 배우는 거죠. 가볼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음절의 끝에서 발음할 수 있는 건 총 7개밖에 없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가느다란 물방울 이라고 보통 많이 외우죠. 머릿속에서. 가느다란 물방울,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또. 그녀 다리만 봐요. 그놈 다리만 봐요.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뭔가 다리를 보는 이런 것도 있는데 교육적이지 않으니까. 교육적인 것들은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교육적인 난 개인적으로 제일 예쁜 소리인 것 같아요. 자, 가느다란 물방울. 오케이. 7개 자음. 음절의 끝에 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인데 시옷이 빠져있네 중간에. 왜 빠졌지? 요 디귿이라는 게 시옷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빠져있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쌍기역과 키읔이지만 기역으로 바뀌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디귿으로 바뀌어있고 피읍은 비읍 바뀌어있네요. 대표음으로 다 바뀐 거라 볼 수 있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넘겨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음절 끝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발음하지만 무슨 얘기예요? 쟤네들이 음절 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예요? 종성을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받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자음들은 기역, 디귿, 비읍 중 하나로 교체되어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가 있을까? 치읓이라고 하는 것들. 얘기했던 치읓. 낫 발음하면 뭐가 되는 거지? 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안 들어가. 그러면 얘는 기역, 디귿, 비읍 중에 하나로 바뀐다는 거잖아. 뭘로 바뀔까? 디귿으로 바뀌게 되는 거네. 그치? 요거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음절의 끝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음절의 끝에 올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저 7개가 아닌 이상은 기역, 디귿, 비읍 머릿속에 외워요. 그드브라고 하는 건데 쉽게 외우면 길바닥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럼 길바닥이라고 하는 그드브 얘네들은 빵 터트리는 무수는 파열음이라고 한다. 이거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제일 많이 받침에 사용되는 게 뭐냐면 누가 뭐래도 여기는 디귿이에요. 별표.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 왜냐하면 기역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라고 했을 때 기역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쌍기역이라든지 키읔 이 3개밖에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쌍비읍이라든지 피읍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싹 다 여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싹 다 여기. 그러니까 기역과 비읍에 바뀔 수 있는 건 얘네밖에 없고 그 외의 자음들 뭐 예를 들면 저기 없는 시옷도 그 다음에 지읒도 치읒도 히읗도 티읒도 쌍디귿도 싹 다 여기 빠지는 게 없어. 오케이? 그래서 기역과 비읍에는 얘 모양과 비슷한 크크크, 뿌뿌뿌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디귿으로 변하는 것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그러니까 제일 많은 발음을 차지하는 게 디귿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자음동화, 아까 얘기했던 비음화, 유음화가 겹친 두 개를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비음화는 무엇이고 유음화는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럼 비음화, 유음화를 기억하려면 비음은 무엇이 있고 유음은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되게 쉬워요.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비음화를 설명할 때 비음화에 뭐가 있냐라 물어본다면 일단 이렇게 설명해요. 길바닥이라고 하는 그드브, 파열음이라고 하죠. 여기 써 있어요. 파열음, 디귿, 비읍, 기읍이라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길바닥으로 할게요. 자, 길바닥이라고 하는 요게 중요한 거는 받침이에요. 받침 길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비음이라고 할 수 있는 비음, 니은과 미음을 만나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놈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길바닥에서 낯선 놈을 만났어. 그럼 낯선 사람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그드브라고 하는 것들이 깜짝 놀라, 어머나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어떤 놈을 만나면 와우, 깜짝 놀라겠네, 어머나. 그럼 이제 순서 그대로 가는 거야.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고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고 디귿은 니은으로 바뀝니다. 되게 쉽죠? 그럼 저기 한번 볼까요? 해볼까요? 닫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디귿, 요 디귿이 니은을 만났네요. 니은 만났죠? 그러면 만났으니 디귿이 뭘로 변한다고요? 니은으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닫는다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니은이 변했죠? 엄청 쉽지. 잡는다 마찬가지겠지. 잡는 여기 들면 비읍이 니은 만났어. 비읍이 니은 만났네. 비읍은 미음 변한다며.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잡는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비음화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음화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EBS 교재에서는 요거를 이제 리을 비음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리을 비음화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 공부하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기역, 비읍, 미음, 이응 요 네 가지의 받침들이 뭐 이거 외에도 물론 존재하긴 한데 가장 많은 사례들을 보여줄게요. 받침 기역, 비읍, 미음, 이응 이런 것들이 리을이라고 하는 음을 만나. 이 리을은 우리가 유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음, 리을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여기 있는 이 리을이 니은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비음화는 앞에 있는 파열음이 바뀌거든요. 근데 얘는 뒤에 있는 유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집어넣어 볼게. 예를 들면 각, 론이라는 글자를 보면 기역 뒤에 리을 왔잖아요. 기역 뒤에 리을 왔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각, 논. 얘가 니은으로 바뀐다고, 얘가. 그리고서 기역, 니은은 여기 있는 거네. 기역이 니은 만났네. 그럼 비음화가 한 번 더 일어나야 돼. 그럼 기역은 뭘로 바뀌어? 이응으로. 그러니까 최종 발음은 강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해볼까요? 담력이라는 글자로 하면 미음, 리을이네. 미음 뒤에 리을 왔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담력 이렇게 바뀐다고. 이해했어? 협력도 마찬가지야. 협력이라는 글자도 비읍 뒤에 리을 왔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협력이 돼요. 먼저. 그리고 비읍 뒤에 니은은 비읍 뒤에 니은 얘잖아요. 그죠? 그럼 비읍이 뭘로 바뀌어? 미음으로. 그러니까 최종 발음은 협력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게 제일 많긴 한데 이게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EBS 교재에서 이제 외래어에서만 나타난다고 보통 써 있어. 외래어.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있는 협력 이런 것들 한자어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에서 온 단어들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일단 발음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니은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슨 하라고 부른다? 비음화라고 부른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음화라고 하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변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유음화의 특징은 니은이 리을을 만나 혹은 니은이 뒤에 있어. 그러니까 니은이 리을의 앞이나 뒤에 있을 경우에 요 앞에 있는 요 니은이 뭘로 바뀌냐면 리을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요 니은이 뭐로 바뀌어? 리을로 바뀌는 요렇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예를 들면 신라라고 있다. 니은 리을 만났잖아? 그럼 발음하면 어떻게 돼? 실라.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유마에 대한 얘기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해했나요? 그럼 이거와 반대로 칼, 날 봐요. 얘는 지금 니은이 앞에 있고 앞에 거 바뀌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칼, 날이 되겠지. 얘는 뒤에 있는 니은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니은이 리을을 만나면 리을처럼 변화한다. 여기 이제 뭐라고요? 유마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운 것들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달림. 맞죠? 여기 있는 게 이거네.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을 만났더니 뒤에 리을로 변했고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을 만났더니 이렇게 리을로 변했다. 아하, 유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다. 됐어요? 요게 여러분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우리가 유마에 대한 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마에 예외적인 발음들이 조금 존재해요. 그 예외적인 발음들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 건데 예를 든다면 몇 개만 좀 들어줄게요. 유마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 것들. 옛날에 시험 낼 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함정 파기도 했었는데 예를 들면 동, 원, 령이라고 하면 선생님 니은이 리을 만났으니까 동월령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이거는 동, 원, 령이라고 해서 오히려 여기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비음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니은이 리을을 만났지만 유음화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비음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있어. 생산량 이런 글자도 있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입원료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바뀌냐면 생산량은 야 생산량이 대단한데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고 얘도 입원료가 얼마래? 그럼 입원료라고 하지 입원료라고 하지 않잖아. 입원료가 얼마래?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리을들이 다 니은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마 조건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뭐라고 한다? 유마가 아니라 비유마라고 해야 된다. 많이 헷갈린 것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요? 자, 그리고 이제 모음동화 부분으로 갈 겁니다. 자, 일단 자음동화 얘기할 때 모음동화에 앞서서 자음이라는 게 앞에 게 변할 수도 있고 만났을 때 뒤에 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라고 하는데 앞에 게 변할 경우는 잘 보세요, 여러분.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다 똑같은 개념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순행동화라고 하면 자, 달림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자, 리을과 니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을과 니은이 만난 거예요. 그럼 얘 최종 발음이 뭐가 되는 거냐면 달림이 되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 거냐면 리을에다가 뒤에 있는 얘가 림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바뀌었어.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가서 이 뒤에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뒤에가 바뀔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행동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 영향 미쳐갖고 얘가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영향받아서 앞에 게 변했잖아. 뒤집어진 거니까 역행동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상호동화, 금류 같은 경우에는 발음했을 때 금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비읍이라는 게 리을을 만났어. 기역, 미음, 비읍, 비읍. 기역, 미음, 비읍, 이응. 요거 뒤에 리을 오게 되면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금유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뒤에 게 바뀌었으니 순행동화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다시 비읍이 니은 만났어. 길바닥에서 놈을 만났네. 그러면 이 비읍이 뭐로 바뀐다 그랬지? 미음으로 해서 금유가 되니까 이번엔 앞에 게 변했잖아. 이거는 역행동화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앞과 뒤가 모두 바뀌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상호동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음동화에서의 기본 개념이고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는 개념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 유마인데 좀 예외가 되는 부분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예시를 보긴 봤지만 한자어의 란, 량, 력, 론, 류, 리에, 령 이런 것들이 접사처럼 붙은 말인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니은이 리을의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기본적으로 리을을 닮아가는 유마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여기 보시면 니은과 리을이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의결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자어에 붙은 이런 케이스는 의견란으로 바뀌고 얘도 량, 란, 령 이런 말들이 뒤에 붙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얘도 생산, 냥 이렇게 해서 니은으로 바뀌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동원령이 아니라 동원령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유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유마가 아니라 니은으로 변화한 거니까 이렇게 니은으로 변화한 거니까 유마가 아닌 비음화의 사례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럼 대관령 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얘는 발음해보면 어떻게 되죠? 얘는 대관령이라고 하지 않고 얘는 대관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뀐 유마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접사처럼 붙었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체크하시고 이게 모든 사례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명하게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을 알아두시면 적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자, 넘어가 보죠.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우리 방금 배웠던 것들 가지고서 한번 해봅시다. 자, 보니까 일단 깎는이라는 거 어떻게 되냐.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게 자음동화, 즉 비음화 배웠잖아요. 그러면 깎는, 우리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도 배웠었는데 그럼 깎는이라는 단어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쌍기역? 쌍기역은 밑에서 받침이 날 수가 없죠. 우리 좀 전에 설명했지만 음절의 끝소리에 날 수 있는 것들은 가느다란 물방울, 기역, 미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쌍기역의 대표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기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기역이 남았네요. 우리 좀 전에 뭐라 그랬죠? 길바닥에서 노물 만나면, 즉 길바닥의 기역, 노물의 니은 요거 만나니까 앞에 있는 기역이 어머나. 그럼 길바닥에서 어머나로 바뀐다고 했으니 기역 뭐로 바뀌는 거죠? 이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최종 발음은 뭐가 되는 거죠? 깎는 요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자, 속리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좀 전에 뭐도 있었냐면 이거 하지 않았어요? 기역, 미음, 비읍, 이응 뒤에 리을이 오게 되면 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속리산 얼마나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 리을이 바뀌는 속리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다시 기역, 니은 얘랑 똑같은 기역, 니은 만난 거네요. 그럼 앞에 있는 기역이 변해되는 거니까 최종 발음은 속리산 이렇게 발음이 되겠네요. 이거 비음화에 대한 거구나. 그죠? 세 번째, 물난리. 우리 방금 니은, 리을 만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뒤에 있는 요게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럼 요게 이렇게 돼야 되겠다. 앞에 있는 니은, 얘는 얘 때문에 변하는 거고, 밑에 있는 받침은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변하는 거니까 둘 다 한 번에 그냥 변화시키죠. 이렇게 바꿔갖고 물난리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니은은 이렇게 리을로 밑에 있는 리은은 이렇게 바꾸는 이건 둘 다 유마 한 방에 일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네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우리 방금 봤던 거네요. 자, 비읍 다음에 리을 와 있는 요 케이스네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협 다음에 역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비음화돼서 다음 비읍이 니은 만나는 거 길바닥에서 노물 만나면 자, 비읍은 뭐로 바뀌죠? 미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최종 발음 협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음절의 끝소리, 다음 비음화, 유음화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번엔 모음동화라는 거.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약사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갈 거고요. 그 외에 지약사 교과서에 없는데 EBS 교재에는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다가 첨가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음동화가 뭐냐? 모음동화에는 여기 써있지만 이모음 역행동화가 있다. 자, 역행동화라고 했어요. 우리 좀 전에 뭐라 했냐면 순행이라고 하는 건 뒤에 게 변하는 거였고 역행동화라고 하는 건 앞에 쪽이 변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했으면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변해야 이 모음 역행동화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자, 뒤에 후설모음 아, 오, 우 요런 것들이 뒤에 오는 전설모음 이에 영향을 받아. 이는 우리가 전설모음 기억나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자, 의사선생님이 이 해보세요 하면 이 하고 앞으로 나간다고 얘기했죠. 그죠? 혀가 앞에 있는 이 전설모음.
이거에 영향을 받아 각각 왜, 위 요거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아는 여기로, 요건 요거로, 요건 요거로, 요건 요거로 하나씩 딱 바뀐다라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의 이가 하나씩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되게 쉽죠. 그렇죠? 자, 그럼 이를 붙여봐요. 그러니까 요게 특징이 뭐냐면 지워졌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 혀의 최고점, 이거 좀 지워야겠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만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우리 앞에서 그 모음 체계표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최고점의 위치가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전설 또는 후설 얘기하는 거라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의 영향을 받았어. 그러면 원래는 후설 모음이라고 얘기했으니 얘가 변한다라는 건 뭘로 변하는 거겠어요? 전설 모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쉬운 사례죠. 그죠? 후설 모음이 제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은 뭐다? 전설 모음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즉 혀가 앞으로 당겨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기 여기다가 하나 더 해서 아가 애가 되는구나. 어가 애가 되는구나. 그다음에 고가 괴가 되는구나. 여기는 주라는 게 있는데 쥐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전부 다 이가 하나 붙은.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은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후설 모음인 건데 뒤에 있는 얘네들은 전설 모음이다. 즉 이 모음 역행동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후설 모음이었던 것이 전설 모음의 영향을 받아 전설 모음 쪽으로 변한다. 이게 이 모음 역행동화로 설명하는 거죠. 단 이때 주의할 건 이 모음 역행동화에 의한 발음은 냄비, 멋쟁이, 댕기다와 같이 표준어가 된 일부 단어, 즉 표준어가 된 일부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냄비, 멋쟁이, 댕기다 이건 쓰는 말이라는 거죠. 쓰는 말들을 제외하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기, 우리가 드라마 옛날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여러분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옛날에 파리의 연인에서 애기야 가자라는 드라마 대사가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약간 이렇게 뭐랄까 나름대로 애칭 같은 걸 부른 거죠. 애기야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당황해서 제가 애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기를 애기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미를 애미야, 할머니들이 많이 부르세요. 애미, 애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들은 정해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음 역행동화의 특징, 즉 모음동화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 후설 모음이었던 것이 전설 모음의 영향을 받아 전설 모음화해서 변화가 되는데 그 발음은 일부 표준어가 된 것 이외에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일부 표준 발음, 즉 표준어가 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음 역행이 되어서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들은 여기 보이겠지만 서울내기, 그러니까 서울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내기가 됐고 시골내기, 풋내기, 신출내기, 소금쟁이, 담쟁이 넝쿨, 발목쟁이 이런 말들은 현재 표준어로 인정이 되어 있다. 그럼 이대로 읽어도 얘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죠? 자,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무슨 얘기냐? 모음동화. 자, 위에 있는 이게 뭐라죠, 선생님이? 들어, 무슨 호음? 뒤로 가는 후설 모음. 기억나죠? 아까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더러운 걸 보게 되면 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는 후설 모음이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를 만나게 되면 이 모음 역행동화에 의해 요놈들이 아가 애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된다. 특징들은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밑에 있는 모습인 거잖아. 근데 이가 붙어버렸더니 요 위에 있는 것들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전설 모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가 여기 있는 전설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전설 모음으로 변했다. 이게 이 모음 역행동화. 간단하죠, 그죠? 끝.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구개음화입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죠. 디귿, 티읕이 모음 이를 만나 지읒, 치읒이 되는 현상.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 굿, 이를 굳이, 그다음에 뭐 갓, 이를 같이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정말 많이 보는 거죠. 자, 일단 구개음화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 처음에 이런 얘기 했어요.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자음과 자음 사이에 일어나는 걸 자음동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걸 모음동화. 그 두 개 함께 섞어버린 게 구개음화. 그래서 자음과 모음 사이 설명하는 거죠.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디귿, 티읕. 그러니까 디귿과 티읕이라고 하는 쟤는 잇몸 소리들이거든요. 쟤네가 형식 형태소 모음 이나 반모음 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예방 기억하면 안 돼요.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구개음인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것. 아, 그러면 비음으로 변하는 게 비음하였다? 유음으로 변하는 게 유음하였다? 그럼 구개음하는 구개음으로 변하는 거구나. 그 구개음이 뭔데? 지읒, 치읒이요. 얘네들은 샘 입천장 소리라고 얘기해서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경구개음이라고 배웠잖아요. 결국은 구개음화라고 하는 건 경구개음화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디귿, 티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읒, 치읒이 됐기 때문에 구개음화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디귿이 이 만났어, 지읒 됐네,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다, 교체. 우리는 지금 현재 교체, 첨가, 탈락, 추격 중에 교체를 배우고 있는 거죠. 티읕이 이를 만났네, 치읒 됐네요. 이것도 얘기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디귿이 요게 좀 특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 된 거고 얘는 여기 티읒 있죠? 티읒이 이를 만나서 치읒 된 거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변했고 디귿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다 교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세 번째가 얘는 디귿이 뭘 만났냐면 히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가 아니라. 얘는요. 티읒이 이를 만났어. 티읒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치읒, 부치다의 치읒 됐죠. 쟤만 좀 특이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를 만났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 위에서 오면 디귿, 티읒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디귿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옵스. 히가 올 때 히읗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티읒이. 그러면 히읗과 결합해서 뭐가 됐대? 티읒이 됐다는 거예요. 정리해보죠. 일단 닷, 히다라는 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있는 디귿과 히읗 요렇게 먼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변해요? 다, 티, 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티읒이 이를 만났잖아요. 그럼 티읒이 이 만나면 뭐로 변한다 그랬어요? 치읒으로 변한다면서요. 그래서 다, 치, 다. 요게 이제 최종 발음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티읒이 치읒 변하는 얘는 구개음화라는 거 알겠어. 여기는 오케이, 구개음화. 이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야. 그런데 얘는 뭐냐라는 거죠. 얘는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새로운 티읒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서 만약에 디귿이 사라지거나 히읗이 사라지고 여기에 디귿이나 히읗만 남아있었으면 탈락이라고 하는 건데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한 개가 생겼잖아. 이런 걸 우리가 축약이라고 해요. 합쳐져서 퓨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축약이다. 다른 말로 거센 소리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즉 구개음화는 기본적으로 교체이지만 얘는 축약을 포함한 교체가 되는구나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는 얘기 때문에 얘만 여러분 따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죠. 다음 중 나머지 넷과 의문의 변동의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엄청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이것만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방금 우리가 구개음화 배웠으니까 구개음화를 적용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은 티읒이 이 만났네. 티읒이 이 만났네. 디귿이 이 만났네. 디귿이 이 만났네. 얘는 치읒이네. 채만 다르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당연히 1번이 되겠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럼 얘는 거지, 구지, 벼치. 얘는 가치. 쟤는요, 발음 어떻게 돼? 얘는 발음이 꼬치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왜요? 여기 있는 치읒이 그대로 이렇게 연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 여러분 이제 주의할 거 뭐냐면 앞에 쪽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별표는 여기다가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개음화의 특징은 이나 히를 만나는 건데 흔히 공부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이나 히만 기억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거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밭이 크다. 밭이 크다. 이런 말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밭에서 하는 일을 밭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점은 둘 다 티읕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가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선생님 티읕 다음에 이가 오면 구개음화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얘는 그럼 발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밭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구개음화 콜 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문제인 거죠.
자, 뭐냐면 얘가 명사고 얘는 조사죠.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데 단어 쪽에 있는 걸 좀 미리 좀 땡겨서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이는 조사예요. 조사는 형태소 구분을 했을 때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서 머릿속에 좀 외워둡시다. 형식 형태소에 뭐가 있나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세 가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조사, 어미, 접사. 외워두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쪽 단어 가면 또 나와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형식 형태소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사잖아요. 밭이 크다. 주격조사. 그러니까 조사는 형식 형태소 들어가니까 구개음화 콜. 근데 얘는 이가 형식이냐? 얘는 그냥 단어잖아. 단어는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서 실질 형태소라고 해요. 그럼 얘는 구개음화 성립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실질 형태소가 왔을 경우에는 일단 얘 따로 먼저 해결을 해야 돼. 밭. 자, 티읕은 우리가 발음할 때 티읕은 밑에 발음할 수 없는 거잖아. 대표장 음절의 끝소리 일어나면 뭐가 되죠? 밭. 얘가 돼요. 그죠? 요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맞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두 개의 단어잖아. 이게 뒤쪽 살짝 당겨갖고 오면 합성어일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라는 게 오게 되면 그럴 경우엔 여기에 니은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일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아까 우리 길바닥에서 놈을 만나면 그 비음하잖아요. 그러면 길바닥에서 놈을 만나면 어머나라고 했으니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네요. 그럼 최종 발음은 반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티읕이 디귿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 여기 없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가 들어있지만 여기 비어있는 칸인데 여기 니은이 들어온 거니까 여기는 아하, 니은, 첨가가 들어갔다. 뒤쪽에서 첨가 배울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어. 근데 니은은 비음이니까 무슨 하다? 비음화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 정말 중요한 예시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문법 문제의 함정을 팔 때는 기본에 의거해서 함정을 파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않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자, 구개음화는 뭐일 때? 형식 형태소일 때. 그럼 문제 이렇게 출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야. 앞말의 자음인 티읕이 실질 형태소 이를 만나 이렇게 바치가 되겠군. 그럼 맞아. 앞말에 있는 티읕이 모음 이를 만나서 치읓 됐으니까 오케이. 근데 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잖아. 그 앞에 있는 그런 말들에 주의하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잘 짚어내는지. 무슨 말 이해하셨죠? 자, 이거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학생들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이 티읕이 디귿 바뀌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니은 첨가가 먼저인가요? 그거는 딱히 뭐가 먼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람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순서를 바꿔도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여러분 교재 왼쪽에 아마 써 있을 텐데 현대국어의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연결될 때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자 한 음절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음절, 즉 두 개의 음절이 만났을 때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시면 보세요. 밭이잖아요. 앞에 있는 티읕이 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 빌딩 있어. 그럼 빌딩이라고 했으면 선생님 디귿이 이 만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빌딩이다. 잔디인데 잔지다. 이건 디디다인데 지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한 음절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밭이 앞에 말과 뒤에 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성립하는 거지 이게 자체적으로 하나의 의문이기 때문에 이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였었다. 그렇다면 이게 얘랑 합쳐져서 얘가 지읒으로 변할 수 있는데 원래부터 이거잖아요. 성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우리 된소리대기인데요. 이 된소리대기가 현재 지금 우리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없는 거지만 여러분이 알고는 넘어가야 하고 EBS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어둔 거예요.
예사소리가 음운환경에 따라 된소리로 바뀌는 거. 예사소리는 우리가 기역, 디귿, 비읍 이런 거였죠. 근데 된소리는 쌍자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쌍자음. 여러분 쌍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음운이 두 번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예사소리 이거는 쌍자음, 된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겹자음이라고 해요. 겹쳤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겹자음과 쌍자음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런데 주로 앞 음절의 끝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 길바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슨 음이라고 얘기했냐면 파열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쉬운 건데요. 길바닥은 파열음. 자, 파열음은 막았다가 터트리는 음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열음이 있으면 막았다가 빵 터트릴 거잖아. 그럼 터트리게 되면 이 뒤에 오는 자음은 터트리는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둑이 이렇게 막혀 있다가 둑이 땅 터지면 그 둑 뒤에 있는 사람은 쓸려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국밥의 예를 들면 국 하는 소리를 막아요. 그다음에 국을 발음하면 이제 터트려. 그러니까 터트리는 힘에서 국밥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국밥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얘도 덥게가 아니라 덥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열음은 뒤에 오는 음을 좀 더 강하게 팡 터트려 휩쓸려 나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얘는 국 똑같은데 뒤에가 빡이라고 발음하는 거고 얘는 피읍 받침이 올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럼 뭐가 올 수 있어? 비읍이 올 수 있고 파열음이네 덥게라고 해야 되는 거고 디귿이네 받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자, 된소리 되기의 가장 기본은 뭐라 그랬어요? 파열음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그 예사소리가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심화해서 된소리 되기를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된소리 되기 현상을 총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건 이제 문제 출제할 때도 많이 보기에 주어지긴 해요. 첫 번째, 여기 보시니까 어감 받침. 우리가 방금 봤던 거 파열음 뒤에 오는 건 기본이에요. 그건 이제 기본인 거고 그 외에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리을, 피읍, 리을, 티읕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이런 경우. 자, 중요한 포인트는 어간 받침이라고 얘기했어요. 알았죠? 자, 그럴 때 여기 보면 이거의 어간은 어디지? 껴안까지가 어간이죠. 여러분 어간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껴안고, 껴안은이, 껴안아. 그럼 껴안까지는 안 변해요. 그죠? 얘도 담까지는 안 변해요. 얘는 넙까지는 안 변해요. 얘는 핫까지는 안 변해요. 그럴 때 요 뒤에 오는 소리들, 기역, 디귿, 시읒, 지읒 얘네들은 쌍자음으로 된 소리가 난다. 그럼 껴안다가 아니라 껴안 한 다음에 뭐가 돼요? 껴안따가 되는 거고 얘는요. 담, 꼬가 되는 거죠. 요 리을, 미음은 당연히 미음 하나로 줄어드는 거. 이거는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자음군 단수랑 관련된 거니까 뒤에 좀 확인해요. 얘는 뭐가 돼요? 널, 그 다음에 깨라고 발음하는 거고 얘는 할, 따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앞에 쪽에는 리을, 티읕, 리을, 비읍은 뒤쪽에서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요거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 된소리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오는 이런 것들은 된소리가 돼요. 즉 한자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갈등은 한자어인데 이렇게 리을 뒤에 왔으니까 어떻게 발음해요? 갈, 등. 얘는요. 똑같아요. 발전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요.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한자어인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말에 한자어가 워낙 많은데 이게 한자어인지 우리말인지 어떻게 알죠? 보통 이런 문제 출제할 때는 괄호 안에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등하고 이렇게 한자를 줄 거란 얘기예요. 그럼 한자어가 있다는 얘기는 한자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외로 좀 친절해요 시험들은. 근데 물론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좀 불친절하게 안 줄 때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다 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합성어에서 앞 단어가 관형어의 기능을 할 때 뒤 단어의 첫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 이런 것들은 된소리 발음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뒤에 오는 말들이 된소리가 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침밥이라는 게 있어. 아침밥을 먹었다. 이게 아침밥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아침밥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침밥. 그럼 선생님 미음 뒤에 있으니까 여기 아까 미음이 있었잖아요. 얘들아 이 미음은 어간 받침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아침은 명사니까 어간이 아니야. 어간은 동사나 형용사에만 있는 것들이거든. 그렇다면 얘는 얘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아침에 먹는 밥 앞에가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는 거야.
마찬가지지. 발에 있는 바닥, 등의 불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고 얘는 등불이라고 발음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바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하나가 관형사형어미 리을로 왔을 때 뒤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할 것을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할 얘가 꺼 한 다음에 여기 비어있죠? 시옷이 올라가요. 할 것을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마찬가지겠죠? 갈 때가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말했던 기억하세요. 된소리대기의 기본은 그드브, 길바닥이라고 했던 파열음 뒤에 소리가 오게 되면 예서소리가 휩쓸려 나간다. 그 외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정리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된소리대기의 핵심이 뭐냐? 방금 얘기했던 거 간단하게만 얘기해보면 앞말의 끝, 기역, 디귿, 비읍, 즉 길바닥이라고 하는 파열음 뒤에 왔을 때 된소리로 바뀐다. 두 번째, 앞말의 어감받침, 니은, 미음, 리을 이런 것들 뒤에서는 된소리 대기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한자어에서 받침 리을 뒤에 이런 경우가 있다. 네 번째,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앞쪽에서 여기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형어와 관련된 거 생각하시면 발음을 해보시면 알게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다음 확인하기 문제 갈 건데 여러분 책에 있는 지금 현재 어디냐면 요게 58페이지가 될 것 같네요. 58페이지 위쪽에 있어요. 자, 받침 위치에서 기역, 디귿, 비읍, 즉 파열음으로 교체되는 자음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있을까? 자, 쌍기역과 키읔은 여기고요. 어제 선생님이 이거 알려줬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길바닥 외에 여러분이 발음되는 것도 여러 가지 선생님이 알려줬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기역, 그 다음에 니은은 다른 걸로 발음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리을도 다른 거 발음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본 받침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 뭐 있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은 없고 이응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개만 좀 동그랗게 쳐볼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받침에 올 수 있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뭘 더하는 거냐면 동그라미 친 것들 파열음 얘네만 보는 거예요. 자, 기역과 연결된 것들 뭐 있어? 쌍기역과 키읔. 비읍 관련된 거 뭐 있어? 쌍비읍과 피읍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디귿 관련된 거 뭐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쌍디귿과 티읕 있고 내가 제일 많은 게 뭐라 했냐면 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얘랑 비슷한 건 또 뭐 있니? 지금 남은 게 시옷 남았잖아. 시옷도 이쪽이라 보시면 돼요. 지읒 남았잖아. 쌍지읒도 이쪽이라 보시면 돼요. 지읒, 치읒 있으면 요것도 같이 있어야겠죠. 이해했나요? 오케이. 그러면 쌍시옷, 쌍지읒, 쌍디귿도 다 썼고 그 다음에 시옷 썼고 지읒 썼고 티읒 썼고 치읒 썼고 그럼 다 했나? 하나 없다. 뭐 없지? 히읗이요. 히읗도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다 걸려 있어. 디귿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디귿 빼고 여기 두 개 들어가는 거 빼고 나머지 다 여기 걸려 있다. 여기 여러분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았죠? 다음 두 번째요. 다음 단어의 실제 발음을 보고 일어나는 동화 유형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운다라는 글자 뭐라고 발음하면 되는 거죠? 지금 58페이지 위쪽 얘기하는 거예요. 얘 최종 발음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로 가볼게요. 시옷은 발음할 수 없으니까 웃는다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시옷은 대표자음이 디귿. 여기 써있잖아. 시옷의 대표자음은 디귿이다라고. 자, 웃는다. 그 다음에 디귿이 길바닥에서 놈을 만났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변하는 거죠? 웃는다. 이렇게 변하네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때의 동화 유형이 뭐니? 일단은 시옷이 디귿이 됐고 디귿이 니은 됐으니 오호 교체. 너무 쉽지 않니? 간단하게 그냥 싹 쓰면 되겠네. 교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옷이 디귿된 거는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얘가 얘 된 것들은 아하, 비음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다음 신라. 니은이 리을 만났어. 뭐가 더 세다고요? 리을이 세다고요. 그러니까 최종 발음은 신라 바로 쓰면 되겠고 니은이 리을 된 거니까 리을의 특징은 유음화라고 얘기했었죠. 얘도 교체라고 볼 수 있죠. 됐죠? 아, 지금 요거 채워넣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씩 채워넣으면 될 것 같다. 여기 있는 지금 얘는 음절의 끝소리 안 보이고 비음아 얘. 그치? 얘 찾는 것 같고 음절이 끝소리 되는데 여기 없으니까 그냥 저기다가는 기역만 쓰면 될 것 같네요.
여긴 유음하니까 니음만 쓰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두 개 해결했네요. 자, 바치다. 우리 아까 봤던 거다. 굿, 히다로 봤잖아. 디귿이 히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바치다. 그래서 여기 있는 디귿이 치읓으로 변했으니까 얘는 뭐죠? 국의 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교체는 교체인데 아까 축약을 뭐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교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리을 여기다 쓰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 마지라는 글자. 아하, 요거 이렇게 해서 마지 쓰는 건데 이거 디귿 바뀐 거니까 얘도 리을이라고 써야겠다. 얘도 국의 음화 교체라고 쓰면 되겠네요. 뭐야, 똑같은 게 두 개나 있었네? 그럼 이모음 역행도가 빠져있네요. 선생님 아까 이모음 역행도가 뭐였죠? 아, 기인데 여기는 디, 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한 번 더 써지는 거야. 그러면 기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미라는 글자인데 이 어라는 게 이 뒤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한 번 이렇게 더 써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애미가 되는 거죠. 넌 애미가 없니? 이렇게. 진짜 안 좋은 말 중에 하나야, 얘들아. 왜냐하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 넌 어미가 없니? 이것도 그렇지만 애미가 없니? 막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남을 모욕할 때 애미 막 쓰잖아. 진짜 쓰지 않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애미 어디 갔니? 애비 어디 갔니라고 자기 밑에 사람 낮췄을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잘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인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이번엔 교체가 다 끝났으니까 탈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현재 교체 다 끝났어요. 교체에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처음에 음절의 끝소리, 그 다음에 자음동화라고 하는 비음화, 유음화, 그 다음 뭐 있었죠? 국외음화 있었고, 그 다음 뭐 있었죠? 모음동화도 있었어요. 그죠? 이모음 역행동화를 할 수 있는 것들 잘 기억했죠? 다음 탈락에 대한 거 간단하게 봅시다. 탈락 뭐 있지? 탈락은 음운과 음운이 만나서 한 개가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돼요. 이쪽 오른쪽에다 선생님이 살짝 교체첨과 탈락 추계하게 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잘 봐요. 교체,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탈락을 하고 있으니까 탈락을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순서대로 보면 첨가가 되고 마지막이 축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교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랑 B가 만났는데 여기는 앞에 있는 이 A가 C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C, D가 아니고 얘는 이제 B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C로 변하는 거. 물론 B가 D로 변할 수도 있어. 둘 다 변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하나가 교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탈락이라고 하는 건 A랑 B가 만났는데 새로운 그냥 C 하나가 생겨버린 거야. 끝.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첨가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A에다가 B를 만났는데 첨가한다는 건 뭐냐면 이 A에다가 C가 들어가 버리고 B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음 축약이라고 하는 건 A랑 B가 미안하다 얘들아. 이거 아니다. 여기는 A 또는 B만 남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새로운 C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교체는 두 개인데 두 개 있으니까 음운 개수가 변화가 없죠. 그죠? 첨가라고 하는 건 두 개가 세 개가 돼버린 거니까 변화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탈락이라고 하는 건 두 개가 한 개, 얘 또는 얘니까 얘도 두 개가 한 개니까 아하, 그러면 여기는 탈락과 축약의 경우에는 줄어드는 거고 교체는 변함이 없는 거고 첨가는 뭔가 늘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탈락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죠. 얘 발음을 좀 적어보시면요. 얘는 닭. 어떻게 발음하죠? 닭. 얘는요. 많이. 얘는요. 넉. 얘는요. 좋은. 얘는요. 갓. 이렇게 발음해요. 그럼 특징이 뭐냐면 얘는 닭이라고 했으면 리을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리을이 뿅 하고 사라졌어. 얘는 많이. 그럼 리을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히읗이 없어졌어. 얘는요. 시옷이 없어졌어. 얘는요. 히읗이 없어졌어. 얘는요. 시옷이 없어졌어. 다섯 개의 공통점은 뭐 하나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치? 왜 사라졌지? 그걸 이제부터 배우자고 하는 거죠. 탈락은 자음이나 모음이 어떤 환경에서 없어지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 있다? 자음군 단수나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의 탈락 같은 게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자음군 단수나가 뭐니? 자음들이 뭉쳐 있어. 그럴 때 겹받침, 우리가 아까 쌍자음과 겹자음 얘기했잖아요. 받침에 겹자음이 온 거야. 그래서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된 현상으로 겹받침 가운데 앞에 있는 자음이 탈락하기도 하고 뒤에 있는 게 탈락하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업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업은 발음 어떻게?
엇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얘는 발음을 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뒤에 있는 게 이렇게 탈락하는 거잖아. 이렇게 탈락하기도 하고, 오케이. 그럼 앞에 있는 게 탈락하는 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겠다. 밥다 할 때 밥.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되지? 얘는 밥이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얘는 앞에 있는 요 리을이 이렇게 탈락하기도 한다. 이런 거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써놨다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좀 편집을 해봤어요. 겹자음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일단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오른쪽에 있는 뒤가 빠지는 거야. 리을, 기역 받침 있는 건 다 어디가 빠진다고? 뒤에. 리을, 미음도 뒤에. 리을, 피읍도 뒤에. 특징이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네요. 그죠? 금음프 요게 얘네 빠지는 거야. 그러면 리을, 기이잖아. 얘는 어디 빠져? 여기 있는 기역. 빠진대. 얘로 발음하는 거. 그러니까 뒤로 발음하는 거란 뜻이야. 그럼 얘는 막다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막. 그다음에 리을, 미음. 얘도 미음. 얘로 발음해야 되겠죠? 얘는요? 얘로 발음해야 되는데 피읍 받침은 없으니까 발음이 없으니까 피읍은 대표 발음이 비읍으로 발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설명할 때 아까 잘못 설명했는데 기역, 미음, 피읍 뒤의 것으로 발음하는 것들은 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금으프라고 할 수 있는 저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어디? 다 앞이 받으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이. 그럼 얘들아 일단 앞과 뒤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긴 너무 많아. 그럼 뭘 공부해야겠어? 쟤는 세 개만 외워두면 돼.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이 세 개만 알아두면 나머지는 다 앞으로 발음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똑같아. 기역 발음하는 거고. 얘는요?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 거죠. 금으프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예를 해볼까요? 넉. 어떤 걸 발음해야 돼? 앞에 있는 기역 발음하라고요. 오케이? 자, 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뭐를 하지 않았다 할 때 안. 뭐로 발음해? 얘로 발음해. 다 앞에 쪽을 발음하는 거야. 쟤네 세 개만 빼고. 이게 자음군 단순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군, 자음이 뭉쳐있는 걸 자음군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죠. 자, 자음군 단순화 출제 빈도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음군 단순화에서 이런 것들은 함정 파악이 참 좋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뭐라고 배웠냐면 리을, 비읍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로 읽기로 했냐면 여기 잠깐 갔다 올까요? 리을, 비읍 어디 있어? 리을, 비읍 여기 있다. 리을, 비읍 앞에 걸로 읽으라며 그럼 당연히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널로 읽어야 돼. 널. 근데 여기 있는 요 하나, 두 개 이 두 개의 경우에는 넙이 들어왔을 때 두 개의 경우에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뒤에 있는 비읍으로 읽어줘요. 리을, 비읍은 분명히 앞에로 읽는다고 했지만 넙둥글다와 넙죽하다는 뒤에 걸로 읽고 그리고 하나 더해서 밥 같은 경우에도 뒤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예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뒤에는 넙으로 읽은 거고요. 자, 비읍 왔잖아. 그 뒤에 디귿이 와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그드브라고 하는 파열음 뒤에 오는 예사 소리들은 빵 터져서 세진다. 된소리 되기 배웠죠? 넙둥글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알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넙이라고 하던 거고 선생님 얘도 그럼 똑같이 지읒이 아니라 쌍지읒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넙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미리 땡겨오는 건데 기읍과 히읗이 만나게 되면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합쳐져요. 그래서 키읔으로 변해서 넙죽하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 좀 이따 축약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밥. 자, 파열음이잖아. 그럼 디귿이 뭐가 된다고? 따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기역이라고 하는 거 어디 갔지? 앞에 갔다 오자. 자, 여기서 보면 이 리을, 기역이라고 하는 건 뒤에는 기역으로 우리가 읽기로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는 리을, 기역이면 얘로 읽기로 했는데 뒤에 기역이 한 번 더 올 때가 있어. 그러면 기역, 기역 오면 발음하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서 기역, 기역 왔을 때는 이번엔 앞에 걸로 읽어요. 원래 리을, 기역은 얘로 읽어야 되는데 기역이 한 번 더 오게 되면 얘 말고 앞에 걸로 읽어라.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일로 읽고 읽고라고 발음을 하는 거야. 읽고. 이해했죠? 뭔 말인지.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리을 탈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자,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 건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말, 즉 어간을 먼저 찾아야 되겠고요. 그 어간에서 앞에 오는 그 말에 리을 받침이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놀다의 어간은 놀이잖아요.
둥글다의 어간은 둥글까지가 어간이잖아요. 근데 밑에 리을 받침이 이렇게 끝났어. 얘네들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을 한대. 그 모든 어미를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몇몇 어미 대표적인 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얘네들로 시작하는 거에서 탈락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다는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논이를 봐봐 얘들아. 논이를 보면 놀다에다가 니가 결합된 거야. 그럼 여기서 니은이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리을이 뿅 하고 탈락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노만 남고 니. 그래서 리을 탈락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리을 탈락의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달다리는 리을이 없어져요. 바늘질도 요 리을이 이렇게 해서 없어져서 얘는 다달이가 되고 바느질이 돼요. 이런 것들도 리을 탈락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지읒이 왔죠? 디귿이 왔죠? 그래서 리을이 없어진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물론 얘는 이제 어간말 자음인데 동사나 형용사의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리을 탈락 케이스는 아닌데 어쨌든 리을을 탈락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얘네들은 나중에 그 합성어 할 때 좀 많이 쓰입니다. 합성어에서 다달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무슨 합성어인지 애들이 모를 때가 많아. 뭐와 뭐의 결합이지? 다와 달인가? 아니 달과 달이 결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나날이도 마찬가지야. 나날이도 날 플러스 날이 이렇게 결합 만들어진 단어인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예전엔 리을 탈락 현상이 많았었는데 아다마다는 뭐겠어요 얘들아? 알다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알다마다 이런 뜻이겠고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런 거겠는데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가 민요 같은 데 있잖아 노래에. 그래서 그렇게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보면 따님 같은 경우에도 리을이 탈락해서 딸 플러스 님인데 리을이 없어졌다. 그런데 달님, 별님을 다님, 벼님 이렇게 안 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리을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예시만 간단히 보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결합했을 때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너무 똑같지 않니 얘들아? 딸 플러스 님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달 플러스 님인데 얘는 리을이 없어져서 따님이라고 하는데 얘는 없어지지 않고 그냥 달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별님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무조건 리을이 탈락하는 건 아닌가 보다 정도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인 거죠. 다음이에요. 히읗 탈락 갑시다. 우리 지금 탈락 3개째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 자음군 단수나 두 번째가 리을 탈락, 이제는 히읗 탈락이에요. 히읗 탈락은 히읗이 없어지는 거겠죠. 히읗 탈락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말 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래요. 오, 그렇구나.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래요. 근데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대표적인 거. 어미는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중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밑에 보죠. 일단 요거 보세요. 나타에서 보니까 not 플러스 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not. 그죠? not 플러스 아가 되었어. 그럼 이럴 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얘가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not 하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최종 발음은 나아라고 발음한다.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 어렵지 않네? 그럼 히읗이 뒤에 뭔가 만나면 없어지는구나. 근데 얘 같은 경우 봐봐 얘들아. 그럼 얘는 만약에 조 플러스 아가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조하가 아니라 얘가 없어지고 어떻게 발음된다고? 그래 좋아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히읗이 뒤에 얘를 만났어. 이런 경우는 히읗이 탈락하고 조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조개가 뭐야?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이 히읗이 기역과 결합해서 조한 다음에 히읗 기역 결합한 다음에 캐 이렇게 발음되는 거지. 이건 축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뒤쪽에서 하겠지만 거센 소리 내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경우에 없어진다. 이 사실 잊지 않으시면 돼요. 알겠나요? 여러분한테 하나의 좀 팁을 드리면 앞에 있는 리을 탈락과 잠깐 갔다 오면 이 리을 탈락 왜 안 없어지지? 가자. 리을 탈락이랑 여기는 히읗 탈락이 조금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리을 탈락은 봐봐 얘들아. 하나 예를 들어줄게 여기다가 놀 플러스 니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히읗 탈락은 여기 보니까 not 플러스 아가 되는 거야. 근데 둘의 가장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얘는 아예 표기 자체를 not이라고 표기를 한다. 근데 얘의 표기는 뭐가 되냐면 not a라고 표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는 발음에서 나, 아가 되기 때문에 얘 히읗 탈락 같은 경우에는 발음에서 탈락되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이 리을 탈락 같은 이 리을 탈락의 경우에는 보면 이미 뭐에서 달라지냐면 표기에서 탈락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아,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표기에서 이미 탈락을 하고 쓰는구나. 히읗 탈락은 표기는 그대로 쓰고 있는데 발음에서 탈락을 하는구나. 이런 차이점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으 탈락이에요, 이번엔요. 선생님 지금까지는 리을과 히읗 탈락이라고 했으니까 자음이 탈락하는 거고 이번엔 으라고 하는 건 모음이 탈락하는 겁니다. 그럼 탈락은 여러분 이제 크게 세 개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가 자음군 단수나, 아니다, 두 개로 구분하면 되겠구나. 자음군 단수나, 그다음에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이 세 가지는 자음이 탈락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음이 탈락하는 건 요 으 탈락, 요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도록 하죠. 모음이에요. 으 탈락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말 모음이 모음 으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오, 지금 보니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같냐면 어간말에 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어간말에 으가 있고 그 어간말에 으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야, 그러면 얘들아 뭔가 탈락할 때는 기본적으로 뒤에 결합되는 게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것 같지 않니? 앞쪽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 앞쪽에도 보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뒤에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문제네. 그죠? 얘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주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 얘기냐면 보죠. 쓰다라는 단어가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일단 어간말의 모음이라 했으니까 쓰다의 어간은 쓰잖아요. 쓰 플러스 자 어를 써보도록 하죠. 이렇게 쓰어. 그러면 내가 그걸 쓰었다라고 하지 않잖아. 뭐라고 하지? 얘를 발음하면 써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서 쓰하면 표기 자체가 아예 써로 돼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써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의가 없어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럼 저기 사례를 봐봐, 얘들아. 아프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어간이 어디지? 아프까지. 아프다, 아프고 돼 있으니까 안 변하는 어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간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어간의 끝에 뭐로 시작됐어? 으로 끝났어. 여기에 어가 오게 돼. 그럼 뭐가 돼? 아가 온다고 해야겠구나. 아프어가 아니니까. 아가 온다 생각해. 그러면 없어져서 아파! 나 아파! 아퍼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아파! 이게 맞는 말이니까. 자, 그럼 얘도 으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아하, 어렵지 않다. 으가 없어지는 것들은 뒤에 아나 어로 시작되는 게 왔을 경우구나. 그럼 사실은 쓰어나 이거 말고도 많은 사례가 있을 거야. 그런 사례들을 찾아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똑같지 않을까, 얘들아? 크 플러스 어. 키가 크다에다가 어를 하면 크어라고 하지 않자. 어떻게? 와, 제 키가 커!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 와, 제 키가 커! 이렇게 얘기하잖아? 문장을 이렇게 끝내버리면 선생님 이거는요. 커라고 해서 어간만 남아있나 봐요. 커라는 어간이 있니, 얘들아? 아니지. 커라는 어간이 아니라 크다에다가 어가 결합 때 생긴 거니까 어간과 어미를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지. 이건 이제 뒤쪽에 단어 파트 가서 형태소 구분할 때 커는 크 플러스 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넘어갔어요. 동일모음 탈락인데요. 자, 동일모음 탈락은 사실은 여러분 그 신사고 교과서에는 없어요. 동일모음 탈락이. 근데 EBS 교재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탈락의 총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음에 관한 거 3개,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이 3개하고 모음 탈락에 관한 것들은 으 탈락과 동일 모음 탈락이 있어. 그래서 집에 가! 그럼 애들이 선생님 집에 가는 그냥 가다에서 가가 남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단어는 얘들아 어간만으로 쓸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 그럼 생각해봐. 어간만으로 쓸 수 있다면 나 오늘 밥을 와, 제 운동장을 뛰! 이렇게 얘기 되잖아. 근데 뛰,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간만으로 쓸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간만 써있는 것처럼 써있다? 그 얘기는 사실 얘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말인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집에 가다 할 때 가, 어간에다가 아가 결합이 된 거야. 가, 아. 이렇게. 가, 아. 근데 똑같이 아가 2번 있으니까 하나를 이렇게 빼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앞에 게 빠지는지 뒤에가 빠지는지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그냥 앞에 게 빠진다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럼 이제 기억일로 붙어서 아하, 가가 되는구나. 그럼 얘는 얘가 써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가 결합되어서 아 하나가 날아간 거구나. 선생님 그럼 얘는요. 가 플러스 서 아니에요? 왜냐면 가다에다가 서가 붙은 거니까. 근데 얘들아 서라는 어미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가 플러스 아서. 모음은 아서와 어서가 있지 서는 없어 얘들아. 이게 또 하나의 팁 중에 하나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똑같이 아 2개 있으니까 이거 하나 날아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붙어서 가서. 아. 그러니까 애들이 요 예시가 나오면 모음 탈락이라고 했을 때 왜? 무슨 모음 탈락? 없는데? 가 플러스 서잖아. 땡.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 이외의 모음 탈락에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흔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돼 있어. 아 탈락의 사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야? 요 아가 이렇게 해서 뿅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히읗만 남죠? 히읗과 지읒이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흔치 않은 일이야.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아가 없어지는 탈락. 좀 전에 봤던 동일 모음 탈락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동일 모음 탈락이 아니에요. 아까 동일 모음에 아가 있었던 것뿐인 거지 이 아는 다른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 탈락이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깨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선생님 아침에 깨어 있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깨라고 해야 돼요. 깨 있다. 이게 맞는 거지. 깨어 있다라고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치수를 재었다라고 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어가 없어져요. 뭐가 된다고요? 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다음 우 탈락이 있는데 이거는 우가 없어진다며 얘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푸어가 아니라 퍼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밑에 이 탈락은 뭐지? 아하, 이가 들어가 있네. 내가 그걸 바라는 바이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떻게 써야 돼? 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바라던 바다. 이게 맞는 거지. 바라던 바이다. 아니란 얘기죠. 되셨죠? 자, 그 이외의 모음 탈락의 사례인데 사실은 우리 책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진 않아서 그냥 탈락에 모음 탈락은 왠지 좀 적어 보이잖아, 개수가. 자음 탈락은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자음군한서 3개나 있는데 모음 탈락은 지학사 교과서에는 의 탈락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일 모음 탈락까지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4가지는 그냥 수능을 위해서 참고로 알아두시라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넘어가서 이제 오른쪽에 약간 날개 보시면 국이 끓었다 해서 끓었다? 이것도 히읗 탈락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지? 보시면 끓었다 발음은 어떻게 돼요? 끓었다 이렇게 발음되는 거거든. 그럼 끓었다 해서 리을 얘는 여기 들어갔다 치고 얘가 지금 없어졌네. 그치? 그러니까 히읗 탈락의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끓으면 얘는 어떻게 된 거지? 끓으면 얘를 이렇게 끌어올까? 얘 발으면 끓으면 이거잖아. 선생님 그러면 끓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이 리을 남아있고 히읗이 없어진 거니까 히읗 탈락이네요.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 꺼라는 단어. 꺼의 얘들아 원형이 뭐지? 원형? 원래 단어가 꺼다 이런 거 아니잖아. 뭐지? 끄다지, 끄다. 그러니까 끄다니까 끄에다가 어가 결합된 거잖아. 오! 이거 아까 쓰어하고 비슷한 거네. 비슷한 사람 생각해보면 그럼 이제 날아가. 이로부터 꺼. 그래서 꺼야지가 써있다. 아, 그렇구나. 알겠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확인하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우리 탈락에 대한 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리을 탈락의 기본적인 사례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멀다라는 단어가 있다. 멀다에서 여기 앞에 머니는 이거죠. 멀 플러스 리를 했더니 리을이 없어지더라. 얘 같은 경우에는 멀 플러스 밑에 요게 들어간 거죠. 니은 여기 요거 어미죠, 어미. 그래서 어미일 때 얘가 없어지더라. 이렇게 멈지다도 멀 플러스 읍니다가 된 거겠죠. 자, 밑에 있는 히읗 탈락, 싸타.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아를 붙여보라고 얘기했잖아. 싸아. 그럼 발음 뭐가 되는 거죠? 싸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싸은. 이렇게 하게 되면 싸은. 이렇게 되더라.
됐죠? 여러분? 어렵지 않네요. 자, 전부 다 히읗이 이렇게 사라졌다. 자, 근데 표기는 그대로 있는데, 발음에서 좀 탈락되는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표기에서 사라지고 있구나.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죠. 자, 쓰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쓰 플러스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지? 써!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선생님 뭐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탈락. 요거 얘기하는 거네요. 간단하게 끝났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체 탈락까지 끝났고, 첨가. 그 앞에 교체와 탈락이 좀 많아서 얘네를 먼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첨가에는 간단하게 니은 첨가만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도 니은 첨가 정도가 나와 있어서 일단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다음 단어의 표준 발음을 써보자라고 얘기했어요. 표준 발음 좀 써볼게요. 일단요. 얘는 솜니불이 되고요. 얘는요. 영업용이 되고요. 정확히 말하면 영업용이에요. 미음이에요. 영업용. 그 다음에 얘는요. 꽃잎이라고 되는 거고요. 얘는요. 맨잎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음은 들어가는데 이 발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앞에서 배운 거랑 이제 배울 거하고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죠. 첨가란 일정 환경에서 없던 의문이 추가되는 것. 여기 보시면 첨가는 A와 B가 결합되는데 새로운 C가 들어가 있잖아. 뭐야? 왜 새로운 게 생겼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합성어와 파생어가 될 때 첨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솜잎을 이거 받침 다 써있구나. 솜잎을, 꽃잎 다 써있네. 합성어에서 영업용, 그 다음에 맨잎.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두 개는 합성어, 밑에 있는 건 파생어라고 하는 거네요. 경화여고 학생들 이번에 시험 범위에서 단어의 형성에 가게 되면 이거 있었죠. 합성어와 파생어의 기준을 따질 때는 얘는 어근 플러스 어근인 거고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맨이란 단어나 용이라고 하는 거는 접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합성어나 파생어가 될 때 이렇게 니은 첨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 자, 조건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나타나더라. 일단 여기까지 기억했죠? 자, 그럼 이제 뒤에 넘어가 볼게요. 니은 첨가는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단어로 발음할 때에도 나타난다. 그럼 도대체 이 니은 첨가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다시 돌아와. 니은 첨가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다 써줄게요. 합성어나 파생어 이렇게 일 때. 그럼 합성어나 파생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잘 써요. 앞말의 끝. 앞말의 끝에 자음이 와야 돼요. 앞말, 합성어는 A와 B 결합되는 거잖아요. 파생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합되는 앞말의 끝에 자음이 와야 되고요. 플러스 뒷말의 처음에 뭐가 오냐면 이, 야, 여, 요, 유. 요 5가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고로 이, 야, 여, 요, 유가 왔어. 이렇게 오면 이 자음이 있고 뒷말의 처음이 이거여야 돼. 그럴 때는 여기 이 이응 자리 있잖아. 여기가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들이잖아. 이건 선생님이 하나의 모음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이거 없는 거예요. 빈자리. 여기에다 니은이 들어가서 니, 냐, 녀, 뇨, 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건 이야 여유에서 얘 빼고 이 야여 요유의 특징은 이아, 이어, 이오, 이우. 그러니까 이 5개의 공통점이 뭐냐? 다 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와 관련된 이 모음들이 왔을 경우에 니은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밑에 써 있는 거야.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의 첫 음절 모음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 이, 야, 여인 경우에 전부 다 니은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앞에 잠깐 닫다가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얘 보시면 솜니불부터 볼까요? 솜니불은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솜과 이불의 결합. 얘는 이렇게. 얘는 여기 다 끊어져 있긴 하네. 그러면 앞말에 자음이 있잖아. 앞말에 자음이 있잖아. 여기 앞말에 자음이 있고 앞말에 자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가 이로 시작되고 여기 요, 이야, 여요, 이. 그다음에 여기 이 들어있잖아. 그렇죠? 앞말에 자음, 뒤에 이야, 여요, 유.
그럼 뭐가 들어간다고? 니은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얘부터 어떻게 된 거냐면 솜 플러스 이불인 경우에는 요 자리에 니은 들어가니까 솝, 니, 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와, 되게 쉬운 거죠. 그럼 얘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치읓에다가 잎이 됐어. 앞말이 자음이고 여기 니은, 이가 있으면 니은이 들어간다며. 그럼 일단은 하나씩 해보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야? 받침의 치읓이나 피읍은 발음할 수가 없잖아. 전부 다 대표자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는데 치읓은 디귿이 있었고 그럼 이거 잠깐 쓰면 안 되겠다. 디귿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피읍은 비읍이 있었잖아. 근데 다 됐네요? 아니죠. 디귿 뒤에 니은 왔잖아. 길바 닭에서 놈을 만난 비음하여. 그러면 이 디귿이 뭐가 된다고요? 니은이 된다고요. 그래서 최종 발음은 이렇게 변하는 게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맨입이니까 니은이 여기 첨가되는 거고 맨립이라는 게 되는 거고 영업용 같은 게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어렵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단어인 경우도 있지만 두 단어를 이어서 발음할 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한일이라고 하면 두 개가 붙어있는 한 단어가 아니잖아. 그런데 얘와 비슷하게 한과 일의 결합인데 앞에 자음으로 끝났고 뒤에 이가 왔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거냐면 합성어, 파생어일 때 뒤 앞에 자음으로 끝났고 뒤에 이, 야, 여, 요, 유가 왔던 그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축약 부분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이번에 이제 이 음운 변동에 대한 강의를 좀 끝내보도록 합시다. 보니까 일단은 음운 변동의 축약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탈락과 비슷한 음운 변동에서 음운이 하나 줄어드는 거긴 한데 축약의 대표적인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거센 소리 되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잘 보시면요. 얘 발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냐면 좋고라고 발음을 해요. 얘는요. 좋다라고 발음을 하고요. 얘는 좋지라고 발음을 해. 그럼 케이스는 뭐냐? 얘는 히읗 다음에 지읒이 온 거고 얘는 히읗 다음에 디귿이 온 거고 얘는 히읗 다음에 기역이 온 거죠. 얘네들이 새로운 얘네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앞에 써 있네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히읗이 서로 만나게 되면 이런 소리들이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거센 소리라고 하는 거죠. 거센 소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한다. 그래서 되게 쉬워. 기역의 거센 소리, 디귿의 거센 소리, 비읍의 거센 소리, 치읓의 거센 소리로 변한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라 거센 소리 되기의 포인트는 히읗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읗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앞에 히읗이 있는 케이스잖아. 근데 얘를 보게 되면 히읗이 뒤에 있잖아. 그래도 기역과 히읗이 만났으니까 키읔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축약은 뭐가 들어간다? 히읗이 들어가서 거센 소리가 된다는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축약에는 이렇게 자음 관련된 거센 소리 되기는 우리가 히읗 관련된 거센 소리 자음 축약이 있는 건데 여러분이 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음 축약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거 간단히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이거 하나 먹고 갈게요. 책에서. 이거는 카가 되겠죠. 왜 그런 거죠? 여기는 기역과 히읗이 만났으니까 얘는 비읍과 히읗이 만났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고지, 파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자음 축약의 사례를 볼 수 있는 건데 모음 축약의 사례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공부할 때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음 축약이라는 게 있고 모음 축약이라 해서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음 축약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거센 소리 되기를 얘기하는 거고 되기 얘는 히읗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히읗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얘는 음운이 축약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음운이 축약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얘는 음절이 축약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절 축약으로. 그래서 음절 축약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반모음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아라고 하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야가 돼. 이 플러스 아가 되면 야가 된다고. 근데 이 이가 반모음이잖아. 얘는
단모음이고 얘는 이중모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와 아가 결합돼서 야가 됐어. 이야, 이야, 야.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두 개가 결합돼서 하나가 됐으니까 축약이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모음 축약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반모음도 한 개의 모음이고 단모음도 한 개의 모음이잖아, 얘들아. 근데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음이 몇 개라는 뜻이지? 두 개의 모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음절이 이 아를 줄이면 야가 되는 거라 음절이 두 개에서 한 개로 준 건 맞아. 음절이 줄어든 건 맞거든? 근데 각각이 하나의 음운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긴 이미 음운이 두 개가 있는 거고 얘도 이중모음이니까 두 개의 음운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럼 음운 자체는 축약된 게 아니거든?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 그치? 그래서 모음 축약이라는 사례는 음운 자체가 축약된 건 아니고 음절이 줄어든 건 맞다. 근데 그러니까 볼 때에는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든 것 같다 보이지만 이건 음운 축약이 아니라 음절 축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우리 책에 있는 문장을 좀 풀어봅시다. 마지막이니까요. 자,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뀐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61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음운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준에 따라 보니까 바뀌는 이거 뭐죠? 교체. 없어지는 거 뭐죠? 탈락. 그 다음에 음운이 추가되는 거 뭐죠? 첨가. 합쳐지는 건 뭐죠? 축약. 그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게 띡띡띡띡 채울 수 있겠다. 됐죠? 다음 두 번째요. 담그아가 되는 거야. 우와, 이거 우리 아까 배웠던 거다. 여기 의가 들어가 있는데 아 만났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담가가 되는 거죠. 이거 의탈락이잖아요. 맞아요, 의탈락. 그죠? 그다음 색깔 연필. 우리 좀 전에 했네요. 그죠? 앞말 자음, 이야, 여요유, 오호. 이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니은 들어가고 기역, 니은 만나서 이응으로 바뀌는 거. 오, 요렇게는 우리가 니은 첨가. 요거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건 비음화. 그래서 이렇게 첨가와 교체 둘 다 들어있다. 니은 첨가, 비음화니까 교체. 다음 읽다. 어떻게 하죠? 쌍자음인데 우리 아까 리을 기역 뭘로 읽기로 했더라? 기역으로 읽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 요거는 기역이라는 게 요게 우리가 파열음이기 때문에 여긴 뒤에는 디귿이 팡 터지는 소리. 따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교체. 근데 탈락은 뭐예요? 여기 앞에 있는 리을 기역이 기억됐으니까 요렇게 바뀌는 건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아까 배웠죠?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탈락. 다음에 디귿이 쌍디귿 된 거니까 교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앞날은요. 이거 앞과 날의 결합인데 여기 있는 피읍이 비읍으로 변한 거 뭐죠? 이렇게 변하는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그 다음에 비읍이 니은 만난 거니까 이렇게 미음으로 바뀌었네요. 이건 뭐죠? 비음화.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와 비음화는 둘 다 뭐야? 둘 다 교체잖아. 그러니까 하나밖에 쓸 게 없는 거죠.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중에서 하나 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해했나요? 여기까지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세 번째인데 여러분 시가 요거 있는 거네요. 시. 자, 시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음면을 다 찾아보래. 그럼 첫 번째 기억부터 보자. 갓이라고 하는 글자는 티읕에다가 이를 만났잖아. 이거 구개음하잖아. 앞에서 했던 거. 가, 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구개음화라고 쓰면 되는 거다. 그죠?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표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때라는 글자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거야? 얘는? 일단은 표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 표와 대결합인데 시옷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발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거를 그냥 시옷이 없는 채로 표때라고 발음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기도 하냐면 시옷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시옷이 들어간 상태에서 발음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요렇게 발음을 해야 돼. 얘는 표때라고 발음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위의 경우에는 얘만 바뀌었지만 여기는 디귿이 새로 들어와 있잖아. 이럴 경우는 우리가 교체 디귿이 쌍디귿 됐으니까 교체라고 하는 거지만 없던 소리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첨가가 들어가 있다. 첨가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표때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부터 표과 대결합이 아니고요. 표와 대결합인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표대라고, 그러니까 발음은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표대라고 발음을 해버리면 여기 있는 이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뀐 이럴 땐 교체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 발음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교체된 건 알겠어. 디귿 쌍디귿으로. 근데 없던 디귿이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디귿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소리가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첨가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백로란 글자는 아시겠지만 밑에 쓸까요? 백로란 글자는 기역 뒤에 리을 오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백 다음에 노. 요게 지금 니은을 바뀌는 거죠. 그 다음 기역이 니은 만나면 이 비음 안에 백노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것도 비음화됐고 뒤에 것도 비음화된 것.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네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요 달이란 글자인데 자, 달이란 글자는 여러분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달줄은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달줄은 그럼 이건 달다에서 온 말이니까 그럼 달에서 그냥 다만 뺀 건가? 달다에서 다만 날려버리고 얘만 남긴 건가? 그러면 얘가 선생님한테 설명했던 먹다에서 먹만 남긴 건 똑같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어감만 나는 케이스가 없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달 플러스 리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들아 내가 그거를 할 줄 몰랐지? 라고 돼 있어. 그럼 이 할이란 글자 어떻게 된 글자야? 하다라는 원형에다가 리을이 붙어 있는 거거든? 이랑 똑같은 글자인 거야. 근데 리을이 지금 2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리을이 한번 빠져버리는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생긴 거는 달.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대로 있는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리을이라는 관형사 어미가 얘처럼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같은 거니까 하나가 빠지는 케이스다. 그래서 탈락이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케이? 자, 뒤에 넘어가 4번이에요. 요거는 닭과 닭이다의 어떤 표준 발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할머니 닭 먹고 싶어요. 왜 닭이 먹고 싶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닭이라는 글자인 건데 이럴 때는 이 뒤에 조사가 왔을 때 얘가 이렇게 그대로 넘어가서 최종 발음은 달기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하나 있을 때는 닭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 기억 하나만. 근데 이렇게 뒤에 이 모음이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대로 연결돼서 날기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모음 혹은 자음. 그러면 모음이 오게 되면 연결되는 거라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려면 뒤에 자음이 와야 되겠구나. 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밑에 있는 5번 문제인데요. 요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경우에는 지읒, 치읒 소리가 나더라도 디귿, 티읒을 적는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뭔 얘기냐면 얘 얘기하는 거죠. 해돋이요. 그러니까 해돋이는 보면 디귿 받침 뒤에 이가 왔어. 그래서 발음이 지읒으로 발음이 되는 거잖아. 근데 발음이 나지만 표기를 해돋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쓸 때는 해돋이라고 해서 원형을 밝혀서 디귿을 적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음상 구개음화가 나더라도 이대로 적어라. 그러니까 6항은 얘랑 해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7항. 디귿 소리가 나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얘 얘기하는 거겠다. 그치? 7항은 얘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웃어른이라고 발음해서 우더른이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디귿으로 발음이 나긴 나. 근데 위쪽 할 때 위에서 온 말인데 굳이 이걸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고 그 다음에 하다가 없다 붙어서 된 말. 착하다. 얘가 붙었잖아. 이거는 하다가 없다 이거가 붙어서 된 말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얘들아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 딱하다 혹은 뭐 숱하다 이런 말들. 숱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숱하다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다가 붙어서 된 말들은 그대로 적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랑하다도 마찬가지겠죠. 하다란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다음 밑에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들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꽃잎 같은 게 그런 사례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음하게 되면 꽃잎이라고 발음을 하는 건데 요대로 적으면 안 되고 원래 원형 그대로 꽃과 잎을 밝혀서 적어준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발음은 알겠는데 그 발음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밝혀서 적어주는 표기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끝! 이제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이제 다 끝이 났고 선생님이 지금 시험 전에 급하게
음운 부분에 대한 것만 강의를 다 찍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음운 파트에 대한 것들 잘 정리하시고 부디 이번 시험 잘 보세요. 음운과 단어 파트니까 알았죠? 좀 길게 찍었는데 타임 링크 다 달아드릴 거니까 필요한 것들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시험 화이팅! 안녕!